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져서 글쓰기 이제 대학 시절이라고 볼까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죠. 다행히 스승님도 제 주변 지인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원서를 넣어야 되니까 많이 대학 추천도 받고 해서 괜찮은,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아닙니다. 그 캠퍼스죠. 캠퍼스를 가게 됐고요. 제가 일지망이죠. 가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다군이 있었는데, 당연히 다군을 안정으로 넣고 안정적인 곳에 넣고 대학 지망을 가군을 이제 높은 떨어질 수도 있는 곳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다군 붙고 나군 붙고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다군에다가 이제 학비를 내러 가고 계셨나? 뭐 내셨나? 이미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군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여기 3차 합격은 인터넷 공지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와요. 전화로 와서 3차 합격이 되셨다, 추가 합격이 되셨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흔히들 말하는 문 닫고 들어오는 케이스, 제가 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대학교를.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제일 끝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3차 합격. 인터넷 공지도 없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됐냐 이래가지고 가군에 있는 대학교에 한국언어문학과죠. 전시는 이제 국어 국문학과고요. 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대학교라는 문턱을 밟게 되죠. 저는 사실 이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인문학이 되게 됩니다. 자, 한국언어 문학.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이제 여기 1학년에서 2학년을 다니는데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이제 외워야 되는 수업이잖아요. 특히 언어를 비교를 하면 어떤 문단을 주고 이 안에서 답을 찾는 게 교과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 대학을 딱 갔는데 대학이 너무 저한테 맞았어요. 원하는 수업을 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답안지 쓰는데, 제가 이제 또 인문학계다 보니까 답안지를 쓰는데 문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쓰시오, 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막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 이렇진 않겠지만 제가 주로 접한 수업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학년이 정말 스펙타클했던 게, 세상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그 4점 몇 학점 이상을 받으면서 꽈탑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유지는 못했어요. 저는 좋아해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랬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지만 이때부터 뭔가 공부라는 게 종류가 있고 나는 이 공부는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하나의 주제, 타이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해보는 것, 물론 암기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이거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 대학 커리큘럼 내에서 흥미를 갖게 됐고, 이때까지만은 1, 2학년 때까지는 저도 계속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소설을 쓰려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고전을 읽어봐도 그렇고 잘 아는 만큼 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든 철학적인 이야기든. 근데 겨우 나라는 한 명의 인간이 인간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포인트 하나만 딱 잡자. 하나만 딱 잡아서 그것만 잘 이해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돈에 대해서 이해해보자라는 거였어요. 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돈이 가는 곳. 사람이 돈을 쓸 때는 어디다 쓸까요? 자기가 욕심내는 곳에다가 씁니다. 욕망하는 곳에다가 써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돈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알면 사람들이 무엇을 욕심내고 지금 시대에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수업을 듣다가요. 네. 국문학 수업을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2학년 1학기 때죠. 바로 실천에 옮겨서 경제학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합니다. 다행히 이 본전공 수업에서 제가 학점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신청한 게 패스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 복수 전공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원래 제 목적은 이제 돈의 흐름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이제 경제학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경제학 외적인 분들은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돈 만지고자 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이론적인 거죠. 돈을 만진다기보다는 사람이 진짜 자기 혼자 섬에서 자급자족 혼자 하고 살지 않는 한 이루어지는 모든 교환이나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화폐를 쓰기 때문에 돈으로 대표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 교환, 생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이론적으로 왜 그렇게 교환하고 어떤 물건이 더 가치가 있고 왜 누구는 세금을 더 내고 왜 세금이 내야 되고 세금이 비싸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학문입니다. 돈 만지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 재밌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때도 깨달았죠. 시험에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번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험에서 저는 이제 구멍 뚫는 시험 있잖아요. 뭐뭐를 한다. 여기서 이 뭐뭐는 무엇인가. 이런 암기식 시험을 내는 수업은 싫어했어요. 저는 싫어한다 그러면 진짜 그냥 C뿔 받습니다. 뭐 B 뭐 이렇게. 저는 경제학에서도 뭐 행동경제학처럼 어떤 주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쭉 수식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한다 뭐 이렇게 쓰는 수업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A 뭐 A뿔. 저는 이제 호불호가 정말 강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못하는 건 진짜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것들. 물론 이런 논술에 가까운 시험도 암기는 해야 되지만 이건 좀 레벨이 달랐죠. 근데 이 암기라는 시험이 더 무슨 레벨이 낮고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 엄청 필요합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의 타입은 이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걸쳐서 제가 이 대학 과정에서 인문학이긴 했지만 원래 해오던 글쓰기, 창작이자 어떤 그 국문학적인 요소에 경제학을 섞게 됩니다.